확실히 최적화는 개적화입니다. 네, 이게 4090하고 7950X3D가 끊기면 안 되죠. 최적화가 개판이다. 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픈베타 기간 동안 디아블로4 재미있게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다. 하지만 이 최적화가 개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아직 정식 출시까지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개발진들 잠은 죽어서 자면 되니까 일들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은 썸네일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로 디아블로4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해봤는데요. 내장 그래픽부터 끝판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RTX 4090까지 17종의 GPU를 통해서 디아블로4의 프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없는 제품들도 꽤 되는데요. 저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라서 몇 개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영상을 쭉 보고 나면은 요 정도의 해상도하고 옵션에서는 뭐 요거를 쓰면 되겠구나,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죠. 그리고 CPU는 3가지 제품을 활용했습니다. 가장 낮은 CPU는 라이젠 5 5600, 그 다음은 라이젠 7 5800X3D, 4000번대는 라이젠 9 7950X3D를 활용했는데요. 실제 프레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와 체급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CPU와 엮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상황을 대변할 순 없지만 3가지의 CPU를 통해서 그래도 얼추 구성하려는 밸런스와 맞추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그럼 같이 가보자고요. Let's get it. 일단은 프레임을 체크하기 전에 디아블로4가 각 해상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각 해상도별 비교를 진행해 봤고요. 모든 옵션은 높음입니다. 일단 마을에서 해상도별 느낌을 비교해보면 풀 HD는 확실히 아쉽습니다. 그나마 QHD는 가야 디테일이 살아있고 4K 그리고 4K에 FSR을 설정해준 화면은 사물의 외곽이나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죠. 특히 FSR을 고성능으로 두었음에도 QHD보다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확실히 AMD 업스케일링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캐릭터를 2배 확대해보면 제가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 더 잘 보입니다. 제가 적어도 QHD에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라고 보고요. 풀 HD는 확실히 자글자글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캐릭터 옆에 있었던 이나리우스 동상을 150% 확대해봤습니다. 역시 디테일한 부분에서 4K가 단연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4K의 FSR 고성능 설정이 2등, QHD가 3등, 마지막으로 FHD가 4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가 게임 플레이의 생각 이상으로 작용하기에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무작정 모니터 스펙을 올리란 얘기가 아니죠. 어디까지나 모니터는 컴퓨터 스펙과 비슷하게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 프레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GPU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또 체급도 굉장히 낮은 글카인데요. 일단은 풀 HD 해상도에 옵션을 낮게 설정해도 60프레임 방어가 안됩니다. VRAM도 2GB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도 하위 1% 방어는 꽤나 괜찮했고요. 여기에 FSR 고성능을 설정해 두면 평균 70프레임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다만 화질 열화가 심한 게 느껴지죠. 낮은 옵션으로 진행하면 평균 30프레임을 조금 넘기기 때문에 사실 원활하게 게임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되기는 하지만 잘 된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FSR 고성능으로 두고 혹한의 하임을 돌면 이때는 RX 460 기준 상당히 쾌적해집니다. 물론 화질 부지가 되긴 하지만 2016년도에 출시된 엔트리급 그래픽 카드입니다. 야, 이거는 AMD를 칭찬해야 할지 블리자드를 칭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국내에선 정식으로 출시된 게 아니라 상당히 생소한 그래픽카드죠. 채굴용으로도 유명한 그래픽카드이기도 합니다. RX 570 8GB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SR 없이 높은 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보면 VRAM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VRAM이 높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 되더라고요. 혹한의 하임에서 마을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평균 50프레임대를 보여주는데요. 할만하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60프레임은 넘어야 그래도 보통의 모니터에서 주사율을 다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FSR 고성능으로 놓고 쓰면 70프레임을 훌쩍 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화질 열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50프레임의 애매함보다는 차라리 70프레임의 부드러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디아4의 옵션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마을에서 높은 옵션으로 설정해두면 평균이 70프레임에 살짝 못 미칩니다. 일반적인 풀 HD 상도 60Hz 주사율을 활용하는 모니터에서 활용하기엔 가볍게 쓰일만한 제품이지만 이게 나온지 얼마 안 된 글카인데 말이죠. 조금만 더 나왔으면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옵션으로 설정해두면 100프레임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애매한 그래픽카드들은 높음보다는 확실히 중간이나 낮음으로 두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혹한의 하임에선 확실히 램도 부족하고 서버렉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하위 1% 방어가 쉽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프레임도 많이 아쉬운 편이죠. 60프레임 방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낮은 옵션에서 혹한의 하임을 돌았더니 확실히 만족할 수 있는 평균과 하위 1% 프레임이 측정됩니다. 물론 그래픽 퀄리티가 떨어지기는 하나 확실하게 프레임을 챙겼기 때문에 옵션은 이 정도로 타협한다면 즐겁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풀 HD 높은 옵션 기준 마을에선 평균 86프레임이 측정되고 하위 1%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한의 하임에서도 꽤나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좋은 성능은 아니죠. 하지만 평균 80프레임대에 육박하고 하위 1%도 나름 방어하는 모습에서 역시 과거의 가성비 그래픽카드 다운 모습이었습니다. QHD의 상도는 아예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꽤나 괜찮더라고요. FSR 없어도 60프레임 중반을 보여줬고요. 하위 1%도 뭐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요. 다만 혹한의 하임에서는 QHD 기준 60프레임을 넘기기 쉽지 않았는데요. 차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깡 성능으로는 확실히 아쉬운 성능이었습니다. 그래서 FSR 고성능으로 두고 QHD 상도에서 다시 혹한의 하임을 플레이해보면 프레임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다만 화질의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점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마을에서는 80프레임대 중반을 보여주고 하위 1%도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RTX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FSR 대신 DLS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1660 슈퍼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혹한의 하임에서도 꽤나 괜찮은 평균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막내라곤 해도 3000번대에는 3000번대더라고요. 하위 1%도 이 정도면은 꽤나 선방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QHD로 테스트를 해보면 확실히 1660 슈퍼보다는 괜찮은 성능입니다. 램도 2GB 더 많고 칩셋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득을 보고 있더라고요. 사냥터에서는 조금 덜 나오는 성능이었는데요. 50프레임대라서 좀 애매합니다. 체급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지만 쾌적하다고 말하기는 또 그런 상황이죠. DLSS를 고성능으로 두고 QHD에서 사냥을 해보면 확실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열화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DLSS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만 RTX 3050이 QHD에서 평균 100프레임을 뽑을 수가 있다니 대단하긴 해요. 물론 열화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죠. 이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에서는 110프레임에 근접합니다. 하위 1% 방어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사냥도 뭐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설정 안 해도 깡 성능으로 평균 90프레임대니 아쉬울 게 없죠. 풀 HD 기준에서는 6600 정도면 아마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QHD 깡 성능으로 마을에서는 76프레임 정도 측정됩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확실히 50프레임, 60프레임 초반보다는 깔끔한 움직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QHD에서 사냥을 해도 평균 60프레임 살짝 못 미치더라고요. 풀 HD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지만 QHD에서도 이 정도 성능은 측정이 되고요. FSR을 설정해 두면은 평균 105프레임까지 나와주더라고요. 고성능으로 두어서 열화가 있는데 일단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 중 하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6650XT는 당연히 6600보다 더 좋은 성능이 측정되겠죠. 마을 기준에서는 뭐 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사냥터에서도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디아4를 하다가 느낀 건데 평균 프레임은 동체급 지포스보다 성능이 낮기는 해요. 그런데 하위 1% 방어가 꽤 잘 됩니다. 정식 버전 나오면은 해당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QHD 해상도에서 깡 성능으로 돌리면 RX 6600보다 확실히 좋은 성능이라는 게 측정이 되고요. 여기에 FSR 고성능으로 세팅을 하면 더 좋아집니다. 열화 감안해도 QHD 해상도에서 120프레임을 뽑는 거죠. 혹한의 하임을 QHD에서 깡 성능으로 돌리면 RX 6600과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QHD 해상도에 FSR 고성능이 들어가면 이때는 평균과 하위 1% 모두 100프레임이 넘게 되는데요. 확실히 하위 1%는 라데온이 잘 방어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FSR 빨이 있기도 하겠죠. QHD 상도에서 평균 130프레임이 살짝 못 미치는데요. 생각보다 잘 나와서 놀랬습니다. 이 정도면은 QHD 해상도 144Hz 모니터 활용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성능이고요. 혹한의 하임에서도 평균 100프레임을 방어하면서 제가 가성비로 엄청 극찬한 그래픽카드였다는 걸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렉이 계속 걸리는 바람에 하위 1%가 굉장히 낮은데요. 최적화만 잘 된다면 60프레임 방어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4K 해상도는 평균 60프레임은 충분히 방어합니다. 다만 렉이 조금 더 느껴지는 느낌이었고요. 실제 사냥터에서는 60프레임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50프레임 때도 부드럽기는 하지만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살짝 끊긴다는 게 느껴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옵션을 중간으로 두었는데도 프레임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하위 1% 방어는 조금 더 되기 때문에 4K에서는 옵션을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FSR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QHD 기준 RTX 3060 Ti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이 측정되었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살짝 더 올라간 게 느껴졌고요. 하위 1%도 이 정도면은 엄청 선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냥터에서도 RTX 3060 Ti 대비 10프레임 정도 상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능의 차이는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RTX 3060 Ti나 3070이나 QHD에서 충분히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4K로 넘어가면 그 차이가 줄어듭니다. 하위 1%가 낮은 건 주변 사람들과 서버렉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고요. 여러가지 감안하면은 QHD보다 성능 차이가 크진 않더라고요. 호카네하임에서는 60프레임 간당간당 하면서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역시 RTX 3060 Ti보다는 높은 성능이긴 하지만 4K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긴 쉽진 않다. 성능을 높이려면 DLSS를 활용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RTX 3060 Ti와 307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0번대 중에서도 체급이 있는 제품이라 확실히 프레임 잘 나옵니다. 마을 기준 QHD 높은 옵션에서도 평균 220프레임이 나오고 서버렉만 없다 하면 하위 1%는 170프레임 수준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호카네하임에서도 QHD 기준 평균 180프레임은 나와주고 하위 1%도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굉장히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QHD에서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이 들고요. 4K에서도 이 정도의 성능이면 대만족이죠. 마을에서도 평균 하위 1%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호카네하임에서 진행해도 평균 100프레임을 넘게 뽑아줍니다. 다만 V램과 램은 끝까지 다 쓰고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클럭도 고클럭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전력 소모도 상당하죠. 아무튼 1세대 전 하이엔드 체급은 디아블로4를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괜찮을 듯 싶고요. RTX 3080 Ti와 비슷한 성능입니다. 평균 프레임이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오픈 베타인 거 감안하면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위 1%도 비슷하게 측정이 되어서 아마 프레임 가리고 게임하면 모를 겁니다. 호카네하임 진행 결과도 RTX 3080 Ti와 정말 비슷했습니다. 평균 프레임도 비슷하고 하위 1%도 비슷했거든요. 램은 조금 더 쓴다는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다른 점은 없어서 같은 성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4K에서는 확실히 V램을 많이 먹고요. 그에 따라 하위 1%가 조금 더 방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에서도 차이가 났고요. 물론 오해라는 걸 감안해야 할 듯 하고요. 사냥터에서도 하위 1% 프레임 방어가 RTX 3080 Ti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V램을 덜 먹는 게임이었다면 사실 차이가 없었겠지만 디아4가 램을 워낙 많이 먹는 게임이라 만약 4K 해상도 높은 옵션에서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한다면 RTX 3080 Ti보다 3090 쪽이긴 한데 사실 둘 다 좋은 글카기는 하죠. 라데온 6000번대의 끝판왕 그래픽 카드죠. QHD야 걱정할 필요 없이 굉장히 잘 돌렸습니다. 하나 놀랐던 게 하위 1% 방어가 무척이나 잘 되더라고요. 물론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은 아니니 조금 더 살펴봐야겠고요. 호카네하임에서도 QHD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RTX 3080 Ti, RTX 3090이 더 좋은 성능을 뽑아내주고 있기 때문에 디아4는 확실히 지포스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K 기준 마을에서는 평균 100프레임이 살짝 못 미치고요. 대신 하위 1%가 굉장히 좋죠. 물론 지포스 기준 떨어지는 성능은 확실하고요. 4K 기준으로 평균 프레임은 75프레임에 근접하고 하위 1%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죠. 지포스 쪽이 전체적인 성능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하위 1%를 QHD나 4K나 꾸준하게 가져다 주는 게 라데온이라니 이거는 조금 의외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프레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래픽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QHD 해상도 기준으로는 평균이 200프레임이 넘습니다. 하위 1%도 엄청나고요. 이름값을 하는 테스트 중 하나였고요. 호카네하임에서도 QHD 기준 전혀 아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글카 가격이 비싼 거?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마을 기준 4K 기준으로도 평균 110프레임을 넘기고 호카네하임에서도 평균 90프레임이 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DLSS를 쓰지 않고도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DLSS를 고성능으로 놓으면 평균 프레임이 2배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약간의 그래픽 퀄리티를 희생해야 하지만 얻는 프레임이 엄청나죠. 저는 굳이 DLSS까지는 설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깡성능으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했거든요. 성능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4K 기준 깡 성능으로 돌리면 평균 120프레임이 조금 넘는데요. 화웨이 퍼센트도 충분히 방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굳이 제가 좋다고 언급 안 해도 좋은 게 티가 나는 성능이고요. 이 정도면은 굳이 DLSS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수준인데 나는 그래도 더 빠른 프레임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때는 DLSS 고성능으로 설정해주면 평균 250프레임이 훌쩍 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끝판왕 중 하나라서 뭐 이 정도의 프레임이 나온다 라고 언급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끝판왕입니다. 나는 지갑도 두툼하고 성능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 RTX 4090 가시면 됩니다. V램 넉넉하고요, 코어 빵빵하고요, 전원부 튼튼하고요. 현존 최강 GPU죠. 딱히 테스트 결과를 설명하기가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냥 4K 해상도에서 깡 성능으로 중국기들이 DLSS 켜놓은 거랑 비슷한 프레임이 측정됩니다. 더 설명해봐야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4K 144Hz 깡 성능 방어는 RTX 4090뿐이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라칠이라고도 불리는 글카죠. 채굴이 성행하면서 업자들이 싹쓸이에 가서 일반인들에게는 풀리지도 않았던 그래픽카드인데요. 평균 프레임이 높진 않지만 생각보다 꽤나 할만했습니다. 이 제품의 V램이 16GB거든요. 물론 지금 활용을 해도 될 만큼 메리트가 있는 그래픽카드는 아닙니다. 단지 V램이 많고 디아블로4가 이 V램을 미친듯이 잡아먹어서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4K 기준 깡 성능으로 돌리기에는 많이 아쉬운 성능입니다. 확실히 FSR을 적용시켜줘야 평균 100프레임은 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를 해봤다? 뭐 요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는 내장 그래픽의 희망이죠. 풀HD 해상도에서 낮은 옵션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내장으로는 아직 무리겠더라고요. 중간중간 계속 끊김이 발생해서 화웨이 퍼센트가 바닥입니다. 최적화가 조금 더 잘 되었다면 어땠을까? 정식 출시 때 최적화를 기대해봐야겠다. 좀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내장으로는 아쉬운 결과였네요.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각각 환경 세팅하고 테스트 결과 뽑는 데만 한 이틀 꼬박 쓴 것 같아요. 네, 매크를 못 키운 건 조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자면 디아4의 최적화,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RTX 4090에 7950X 3D 조합 안 끊길 것 같죠? 겁나 끊깁니다. 이게 성능이 안 좋아서 끊기는 게 아니라 일단 서버렉이 굉장히 심합니다. 없다가 나타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프레임 출렁임이 심각하고요. 서버렉이 심하니 당연히 하위 1%는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평균 프레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램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처먹습니다. 이건 진짜 처먹는다고 해야 됩니다. RTX 4090 4K의 옵션 최대로 두면 V램 20GB를 넘어서고요. 램은 16GB 전부를 활용하고 있죠. 이게 아마 32GB로 두었으면은 뭐 또 그거 다 먹었을 겁니다.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는데 램 20GB를 넘게 활용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잘 만들었고 그래픽이 훌륭하지만 이렇게까지 램을 많이 먹을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버렉, 램 누수 이 두 가지의 문제는 해외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까이는 부분이라 지금 테스트 결과는 이런 문제를 감안하고 테스트 값을 봐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인분이 테스트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보내느라 지포스 RTX 3060 12GB V램을 탑재한 제품을 테스트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비슷한 체급의 그래픽카드 결과를 봐서는 아마 중형, 중저가형 그래픽카드에서는 RX 6600과 더불어 RTX 3060 12GB 제품이 뭐 원탑 투탑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추천 그래픽 카드를 얘기를 해보자면 풀 HD 환경에서는 단연코 라데온 RX 6600입니다. 높은 옵션에서 FSR을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 HD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이고요. QHD로 넘어간다고 해도 높은 옵션에서 FSR의 도움을 받으면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V램이 8GB다 보니 디아4 기준으로 굳이 6GB 이하의 뭐 다른 글카를 가지고 와서 뭐가 좋네, 뭐가 나쁘네, 뭐 비교 당할 만한 그러한 체급도 전혀 아니죠. 새 제품도 28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도 중고로 가면은 10만원 중후반이면은 구매가 쌉가능입니다. 제가 테스트했던 제품도 에즈락 챌린저 제품이에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돈을 조금 더 쓸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은 RTX 3060 12GB 제품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무난하고요. V램이 정말 넉넉하죠. 이거 디아4 진짜 V램 먹는 거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예. 다음은 QHD를 기본으로 하고 4K 해상도도 FSR을 통해 커버하고 싶다. RTX 3060 Ti, RTX 3070 정도가 무난할 거라고 생각해요. 두 제품 모두 QHD 높은 옵션에서 평균 100프레임이 넘어가고요. 4K에서도 FSR 도움 없이 평균 60프레임 전후를 보여줍니다. 테스트하지 않았지만 FSR을 설정하면은 80프레임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죠.
새 제품도 나쁘지 않지만 중고 물품을 잘 볼 줄 아는 분들이라면은 AS가 남은 중고 제품을 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해당 라인업을 쓰고 있었던 분이라면은 굳이 비싼 제품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4K 전용으로 갈 거면 RTX 3080 Ti, 3090 그리고 RTX 4000번대 시리즈 중에서 아무거나 구매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RTX 4070 Ti만 해도 FSR 없이 QHD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잘 돌리고요. 4K 환경에서도 평균 95프레임 정도 보여주거든요. 정식 출시 때 최적화가 충분히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하위 1%도 4K 해상도 60프레임은 완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마저도 아쉽다. 그러면은 FSR 조미료 살짝만 섞어주면은 평균 100프레임은 그냥 넘을 수가 있습니다. 디아포라는 게임을 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RTX 3080 Ti, RTX 4070 Ti는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본인 만족, 감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구간이라서 본인의 지갑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게임 플레이 여부에 따라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QHD에서 꽤나 발군이었던 RX 6950XT나 FS바를 받아서 나름 활용이 가능했었던 뭐 RX 580, 2048SP, RX 460도 있지만 옵션 타임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장시간 게임을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하다고 봅니다. 게임을 잘 돌리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뭐 그래픽을 저하시키면서까지 디아블로4를 하라고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이죠. 게임의 첫인상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는 몰입감과 분위기도 게임 옵션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옵션을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성능을 온전하게 내줄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고 나는 어떤 게 맞는지 차근차근 확인을 해본 후 올해 2분기에 나올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확실히 최적화는 개적화입니다. 네, 이 4090하고 7950X3D가 끊기면 안 되죠. 이거 끊기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